강 회장 일부러 저러는 거예요. 내가 말 못할 거 알고. 피고인 측에서도 원하던 증인입니다. 이미 이 법정에 배석 중이고요. 이러면 니들도 살면 안 되는 거야. 그동안 수고했어. 여러분, 15화 엔딩에서 가슴 뭉클한 전율 느끼셨나요? 송 실장이 맹에서 다루기 쉽다며 비웃던 그 강노라가 여의도 한복판에서 가장 감동적인 반전을 선물했습니다. 재벌가 영애의 화려한 옷을 벗어던지고 한민증권의 고졸 여사원 유니폼을 입고 나타난 노라. 그 머리엔 보미가 선물한 소박한 머리핀이 반짝이고 있었죠. 가족이란 함께 밥 먹고 웃고 싸우며 곁을 지켜주는 것이라는 그녀의 말은 오직 자신의 밥그릇만 챙기던 아버지 강 회장의 탐욕을 정면으로 꾸짖는 진짜 리더의 선언이었습니다. 홍금보의 진심이 노라를 이토록 단단하게 성장시켰지만 이 감동적인 순간 뒤로 16화 최종의 예고는 우리에게 가장 잔혹한 파국을 예고합니다. 노라가 던진 가족이라는 화두는 이제 30년 공생관계였던 강 회장과 송 실장의 목을 죄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옵니다. 과연 여의도 해적단은 무너진 한민증권을 다시 세울 수 있을까요? 오늘 드신에서는 법정을 경악해 할 결정적 증인의 정체와 함께 강명희 사장의 비극적 죽음과 노라의 납치극을 설계한 몸통, 송 실장과 봉달수의 처절한 최후를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죠. 강 회장은 이제 30년 충복인 송 실장조차 믿지 못합니다. 여우회와 VIP 비자금이 털린 배후로 송 실장을 의심하기 시작한 건데요. 강 회장이 그녀에게 던진 그동안 수고했어라는 차가운 말 한마디. 이건 격려가 아니라 명백한 토사구팽의 신호입니다. 비자금을 직접 주물은 송 실장만 도려낸다면 강 회장은 모든 비리를 실무자의 일탈로 몰아세워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자신이 직접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다는 증거 불충분에 덫을 놓고 있다는 뜻입니다. 봉달수가 우리 몫이라도 챙기자며 전화를 걸었을 때 송 실장의 머릿속에 이미 우리는 없었습니다. 회장님 긴급 지시 사항입니다. 현금 얼마까지 준비되죠? 이 말은 강 회장을 속여 현금을 한 곳으로 모으게 만든 뒤 혼자서 그 돈을 가로채겠다는 치밀한 설계였습니다. 결국 송 실장은 비자금 장부와 현금을 챙겨 연기처럼 사라지는 길을 택했을 겁니다. 30년을 함께 악행을 저지른 봉달수조차 그녀에겐 그저 사냥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거죠. 이러면 니들도 살면 안 되는 거야. 이제 예고편에서 봉달수가 왜 그렇게 미쳐 날뛰는지 답이 나옵니다. 강 회장 집 정원에서 태연하게 담배를 피우는 봉달수. 그 시각 지하실에 송 실장이 갇혀 있는데요. 30년 세월, 온갖 추악한 뒤처리를 도맡아온 봉달수. 하지만 송 실장이 혼자 현금을 챙겨 튀려던 그 찰나 봉달수는 깨달은 겁니다. 아, 나는 결국 버려질 소모품이었구나. 결국 봉달수는 자신을 버린 송 실장에게 복수하기 위해 역설적이게도 강 회장과 손을 잡는 최악의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 회장 입장에서는 송 실장은 이제 너무 많은 비밀을 알고 있는 위험한 존재죠. 강 회장의 이 달콤한 제안에 봉달수가 넘어가 버린 겁니다. 하지만 봉달수의 이 계산 과연 성공할까요? 금보는 봉달수의 광기 어린 폭주 속에서 지하실에 갇혀 죽을 위기에 처한 송 실장을 극적으로 구해내죠. 결국 송 실장은 금보에게 목숨 빚을 갚는 마음으로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 했던 강 회장과 봉달수를 향한 마지막 복수로 자수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녀가 30년 동안 품고 있던 강 회장의 살인교사 증거와 비자금 장부들 이게 세상 밖으로 나오는 순간 강 회장의 제국은 그날로 끝장나는 거죠. 봉달수는 금보와 싸움 중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 주랭랑을 칩니다. 강 회장 일부러 저러는 거예요. 내가 말 못할 거 알고. 여러분, 법정 피의자석에 앉은 강 회장 표정 좀 보세요. 저렇게 여유만만하게 웃고 있는 이유 대체 뭘까요? 그건 바로 홍금보의 급소를 정확히 찌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금융당국은 고복희의 자금 경로를 털면서 해적단의 막대한 자금 출처를 의심하고 있죠. 복희는 이미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된 상황이고요. 여기서 강 회장을 무너뜨릴 방법은 딱 하나뿐입니다. 금보가 입을 열어 그 돈, 사실 내가 강 회장 비자금을 훔친 거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말을 뱉는 순간 금보는 정의의 사자가 아니라 그냥 거액 절도범이 되어버리거든요. 강 회장은 바로 이걸 노리는 겁니다. 홍금보, 나 하나 잡겠다고 내 인생까지 시궁창에 던질 자신 있어? 라고 비웃고 있는 거죠. 옆에서 지켜보는 윤 국장이 고집 그만 부려라고 소리치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금보가 자기 인생 다 포기하고서라도 강 회장을 끌고 지옥으로 가려는 그 도끼를 읽었기 때문이죠. 왜? 금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우리 고복희는 어떨까요? 16회 예고를 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분명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됐던 복희가 언제 그랬냐는 듯 너무나 평온하게 아지트해 있거든요. 금융당국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었는데 복희는 대체 어떻게 그 수사망을 빠져나온 걸까요?
여기에 바로 해적단이 고용한 여의도에서 제일 비싼 변호사의 머리와 복희의 영리한 설계가 만난 기막힌 반전이 있습니다. 사실 복희가 그동안 건드린 돈은요, 평범한 사람들 쌈짓돈이 아니었습니다. 세탁이 필요한 검은 돈, 그리고 출처조차 밝힐 수 없는 구린 돈만 골라서 털었거든요. 여러분, 수사기관이 복희의 횡령을 입증하려면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피해자들의 증언입니다. 복희의 죄를 입증하는 순간 자신들이 죄까지 줄줄이 사탕으로 밝혀지게 되거든요. 결국 고복희 처벌하려다 내 목이 먼저 날아가게 생겼다는 공포가 피해자들을 침묵하게 만든 겁니다. 증거 불충분 혹은 증언 거부로 인한 불구속 수사. 복희는 바로 이 악인들의 침묵을 무기로 당당하게 돌아온 것입니다. 자, 이제 법정의 공기가 바뀝니다. 검사가 신청하고 강 회장 측 변호인마저 그래, 들어와 봐라라며 자신만만하게 동의한 증인. 법정 문을 열고 들어온 그 주인공은 바로 방진목 과장이었습니다. 복희가 가져온 장부가 증거로 쓸 수 있네 없네 논란이 많았지만 그 장부를 직접 작성한 살아있는 증거 방 과장이 나타난 이상 이건 강 회장에게 내리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방 과장이 그동안 비리에 가담했던 명분은 딱 하나였습니다. 회사가 망하면 직원들 삶도 무너진다. 하지만 15화에서 노라가 유니폼을 입고 나타나 직원이 가족이라고 외치는 걸 보며 방 과장은 깨달았을 겁니다. 회사를 지키는 건 강 회장의 독재가 아니라 노라와 해적단이 보여준 진짜 연대였다는 걸요. 자신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한민증권이 사실은 강 회장의 사금고였고 그 과정에서 강명희 사장까지 희생됐다는 사실에 무너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강 회장은 왜 저렇게 여유만만할까요?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방 과장이 입을 여는 순간 공범인 본인도 감옥에 가야 한다는 걸 알거든요. 방진목은 겁쟁이라 자기 살기 바빠서 절대 입 못 열 거다. 강 회장은 이 비겁한 확신 하나로 증인 채택에 동의한 겁니다. 하지만 강 회장이 놓친 게 있습니다. 지금 방 과장은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기 위해서 법정에 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아하시죠? 시켜서 한 일인데 방 과장도 처벌받나 싶으실 텐데 맞습니다. 법은 위법한 상사의 명령을 따르는 걸 정당하다고 보지 않아요. 특히 실무자로서 직접 장부를 만진 방 과장은 공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방 과장이 이 자리에 선 건 본인의 처벌을 각오한 자수이자 자폭입니다. 검찰과 협상해서 형량을 조금 깎을 순 있겠지만 자기 인생이 무너지는 건 피할 수 없거든요. 강 회장은 바로 이 지점에서 완전히 패배한 겁니다. 자신의 파멸을 기꺼이 받아들인 사람의 진실만큼 무서운 무기는 없으니까요. 나만 죽지 않겠다는 복수가 아니라 나를 태워서라도 당신을 잡겠다는 이 처절한 속죄. 방 과장의 이 한마디가 강 회장의 제국을 완전히 끝장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금보와 형사들이 봉달수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폐건물에서 상처 입은 금보가 웃음을 터뜨린 이유? 아마 봉달수의 자백을 끌어내는데 성공했기 때문이겠죠. 자신을 미끼로 던져 봉달수의 입을 열게 하려는 거대한 덫이었죠. 봉달수는 눈앞에 쓰러진 금보를 보며 승리감에 취해 제 발로 무덤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형사가 들이닥칩니다. 봉달수가 방심하며 쏟아냈던 모든 자백은 이미 경찰의 녹음기에 생생하게 담겼습니다. 악인들이 서로를 배신하고 물어뜯는 사이 금보는 송 실장의 마음을 움직여 진실을 얻어냈습니다. 과연 법정에서 송 실장의 입을 통해 터져나올 강 회장의 추악한 민낯은 어떤 모습일지 우리는 그 통쾌한 몰락을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제 모든 먼지가 가라앉고 한민증권엔 새로운 아침이 밝아옵니다. 강 회장이 떠난 빈자리, 그곳은 이제 노라가 채우게 될 겁니다. 재벌가의 화려함 대신 유니폼을 입고 직원 모두가 가족이라 선언했던 그 마음 그대로 억울하게 일터를 떠나야 했던 정리해고 직원들을 한 분 한 분 다시 모셔오며 한민증권을 가장 따뜻한 일터로 만들어가겠죠. 그럼 우리 해적단 멤버들은 어떻게 될까요? 가장 먼저 우리의 천재 브레인 고복희는 그토록 꿈꾸던 곳으로 향할 것 같습니다. 뜨거운 태양과 푸른 바다가 펼쳐진 LA 산타모니카 비치. 그곳에서 모니터 속 숫자가 아닌 진짜 인생의 자유를 만끽하는 복희의 모습, 상상만 해도 정말 통쾌하지 않나요? 알벗은 다시 자신이 사랑하는 영화의 세계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억지로 맞지 않는 자리를 탐내는 대신 진짜 자신의 길을 가는 뒷모습이 알벗답게 참 멋질 것 같네요. 우리의 캡틴 홍금보는 다시 본래의 자리인 증권감독원으로 돌아가 여의도의 파수꾼으로서 날카로운 눈을 번뜩일 겁니다. 그리고 M&A 전문가라는 타이틀과 작별을 고한 신정우는 아마 그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자신만의 또 다른 길을 찾아 떠나겠죠. 그게 어디든 정우라면 분명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을 겁니다. 각자의 항해를 시작한 해적단. 결국 이들을 하나로 묶어준 건 거대한 자본이 아니라 서로를 포기하지 않았던 연대와 진심이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언더커버 미스홍의 치열한 수싸움을 함께 분석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더 날카롭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곧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드신 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